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남은 날이 두 자릿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형태로 치러지는 첫 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유불리에 따라서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이 기간을 승부처로 삼아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 마무리 학습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겠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남은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은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기면서 30명 이상 확진이 지난 2일 이후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충주시는 4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백신 접종 일정에도 일부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8월 들어 계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충주시는 거리두기 최고수인 4단계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로 전격 격상했지만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는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방과 후 강사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접촉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도 확진자가 10여 명 발생하면서 충북은 30명 이상 신규 확진이 지난 2일 이후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충북의 백신 접종 일정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55세에서 59세에 대한 2차 접종이 1주에서 2주 연기됐고 충북의 일부 자율접종 대상자의 2차 접종 일정도 8월 말에서 9월 초로 2주가량 미뤄졌는데 2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1차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당초 목표로 잡았던 9월 말이 되면 접종 대상자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마지막 방어막은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중증을 낮출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주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고 참배 행사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생활임금 조례가 마침내 공포됐습니다. 제의를 요구하겠다던 충청북도는 고심 끝에 제의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장고 끝에 도의회에 생활임금 조례 제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의 요구 기간은 20일을 다 써가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위법 논란이 있는 민간기업 적용 조항만이라도 삭제하려 했지만 조례 변경에 필요한 의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차피 시행될 수 없으니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조례에 위법성이 있음을 알고도 도의회가 밀어붙였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조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충청북도는 최대 11명인 생활임금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조례 적용 대상과 생활임금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은 통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구체적인 액수와 이를 적용받게 될 대상을 놓고 적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 계약을 경쟁업체가 있는데도 기존 사업자와 수의 계약을 통해 5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미널 내 일부 상점들은 저희 취재 결과 불법 전대임이 밝혀졌는데 청주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습니다. 애초 청주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과 대부 계약을 5년 또 연장키로 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전체에 대한 대부 계약인 만큼 건물 내 모든 상점은 청주여객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터미널 내 한 상점에 들어가 영수증을 끊어봤더니 청주여객의 대표자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긴데 터미널 내 이 같은 곳은 모두 5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주시가 아닌 청주여객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시 소유의 공공재산 안에서 불법 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청주시 역시 이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이제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뭐 전대는 당연히 안 되지만 공유재산법을 살펴보면 대부받은 재산의 전대 행위는 대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첫 대부 계약 당시 청주시 스스로 이 같은 전대 행위를 승인해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법규도 모르고 덜컥 전대를 승인한 청주시는 이듬해 충청북도 감사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전대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그 뒤 청주여객 측은 상점들을 직영 형태로 전환해왔지만 현재 5곳이 해결되지 않아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의계약 특혜 시비와 상점 불법 전대 모두 청주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분양시장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레지던스라 부르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앞서 오송에 공급된 민간 임대 아파트에는 전세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16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청약 경쟁률이 86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타입별로 누구나 5건까지 청약이 가능해 전국에서 13만여 건이 몰렸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가 자유로워 실수요는 물론 시세 차익을 기대한 가수요 투자도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청약률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분양한 오송의 한 민간 임대주택 청약에도 18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역시 세 자릿수대인 1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규제나 세 부담이 없는 장점이 부각돼 임대 아파트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과 내년에도 2차례에 걸쳐 오송 역세권에 3,400세대 대규모 민간 임대 아파트가 추가로 분양을 앞두고 있어 높은 청약률이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전국 갭 투자까지도 몰려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반면 오창의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추가 분양을 하는 등 사업장별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능까지 남은 날이 2자릿수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문이과 통합형 시험에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도입되는 등 많은 점이 달라지는 만큼 치밀하고 꼼꼼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일찍 개학한 고3 교실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문제풀이에 집중하며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무실에선 입시 상담이 한창입니다. 선택 과목을 빠르게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EBS를 먼저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출 문제 같은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계속 틀린 문제는 계속 다시 보고서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출제됩니다.
정시 확대 기조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 포함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면서 예년에 비해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개념이나 이론 중심보다는 실전 문제풀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문제풀이에 올인하는 것이 충북교육청도 등교 수업을 최대한 확대해 학습 결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했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3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상관없이 3분의 2에서 전면 등교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준비에 지장 없이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학업과 방역의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